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유디의 심야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엔 어떤 책을 가져와 봤냐면요. 양귀자 작가님의 장편 소설 모순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책이고요. 이거를 작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즈음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 리뷰가 아니라 주제 하나를 정했습니다. 안진진이 되어 김장우와 나영규 중 과연 나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이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상상만 해도 재밌을까? 아니면 너무 고민이 될까? 이 책을 보면서 깊게 같이 빠져들었는데요. 자, 이 책은 25살의 여성, 안진진을 주인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에 대한 지나친 감상주의를 경계하면서도요, 두 남자를 만나서 또 누군가와는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남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요, 김장우와 나영규, 그리고 그 외에 가족까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중요 인물이 어머니와 이모입니다. 어머니와 이모 각각의 관계를 통해서 진진의 생각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들인데요. 어머니와 진진과의 관계, 그리고 이모와 진진과의 관계. 이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김장우와의 관계, 나영규와의 관계. 이걸 통해서 진진이 다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남자가 등장을 한다고 했죠. 바로 김장우 그리고 나영규입니다. 이렇게 두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김장우는 가슴 설레게 만들고 또 눈물 짓게 만들고 나 자신보다 그를 더 위하는 마음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진진의 인생 그리고 진진과 장우 그들의 앞날이 과연 편안하고 순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꽤 있죠. 나영규는 전혀 설레지 않아요. 가끔 너무 계획적인 그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다만 편안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책의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265페이지입니다. 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 놓고 울었다. 흑흑 흐느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울었다.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김장우 앞에서는 꼿꼿하기만 했는데 자꾸 꼿꼿해지고 싶었는데 정말 기이한 일이었다. 라고 나영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나영규가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김장우와 있으면은 소위 요즘 말하는 도파민 돈다, 도파민 뿜뿜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나영규와 있으면 참 편안합니다. 대신 설레진 않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195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영규와 만나면 현실이 있고 김장우와 같이 있으면 몽상이 있었다. 이어서 사랑이라는 몽상 속에는 현실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은 아련한 유혹이 담겨 있다.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 무엇, 부딪혀 깨지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 그렇게 죽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장렬한 무엇, 그 무엇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힘이 사랑이라면 선운사 도소람 가는 길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의 손을 잡았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김장우와 함께 선운사 도소람 가는 길에서 이 생각을 합니다. 진진이.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안진진이 돼서 정말 김장우의 손을 이렇게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후의 이야기는 진진이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이 책을 직접 보시는 게 우리 그 구독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오롯이 이 감정을, 본인만의 감정과 생각을 잘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뒤의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한 부분을, 한 주제를 가져와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장우와 나영규 둘 중에 어떤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어요? 저는 저 보면서도 저 역시도 진진과 비슷하게 김장우였다가 네. 저 역시도 보면서 비슷하게 김장우였다가 나영규였다가 또 나영규였다가 김장우였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했거든요. 누구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뜻 선택하기에는 뭐 김장우가 있으면 너무 설레고 나 진짜 이 사람 너무 애틋해 미치겠고 사랑해 이런 감정인데 또 그 중요한 안정감이 없어요. 근데 또 나영규가 있으면 안정감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 매력적이죠. 이게 감정적으로 도파민이 도는 게 더 좋은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편안한 감정이 들어서 내 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더 좋은 선택이냐, 이건 다 각자의 가치관, 생각, 마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더 선뜻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각각의 관계에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과 있다고 해서 장점만 있냐 또 단점만 있냐 이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누구와 있든지 장단점은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큼 감수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와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이건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게 뭐 나와의 케미가 맞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나영규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고민 많았어요. 제가 너무 끌리는 사람도 김장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김장우가 너무 끌리는데 편안함 때문에 나영규를 선택했느냐, 내가 편안하고 싶어서 나영규를 선택했느냐라고 하기에는 그건 아닙니다. 저의 사랑의 가치는 나다울 수 있느냐, 편안하냐,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김장우 너무 매력적이죠. 저도 예전엔 김장우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는데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겪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제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저다워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장우? 너무너무 편하고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감도 들고 연민도 들고 애틋함도 들고, 그런데 저는 이 편하다와 편안하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함 속에서 설렘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영규를 선택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을 한번 좀 보면요, 김장우에 대해 홀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 속에서 늘 우울한 김장우에게 나는 진정 보다 밝은 나, 보다 활기찬 나, 보다 어여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또 115페이지에서는요,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이라고 말하는 남자 앞에서는 더욱 착해지고 싶은 것이다. 나는 착한 인간이 아니었다. 라는 진진의 독백이 나옵니다.
나영규는 조금은 독단적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요, 결국엔 진진을 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랑 나를 정말 위해주느냐, 사랑해주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장우와 나영규 둘 다 진진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위해주죠. 그러나 내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지에서 정말 많이 갈렸는데요. 제 모습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고, 또 그 모습이 결국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점 때문에 나영규를 선택했지만, 또 이걸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각각의 다른 이유들로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많은 갈림길로 걸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김장우? 나영규?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이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읽고 누구를 선택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숨겨진 어머니와의 관계, 이모와의 관계, 이런 포인트들도 찾아가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